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장에 이어서, 10장에서는 우리가, 스택, 그리고 큐, 그리고 튜플, 그리고 세트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이제 1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또 리스트와 아주 밀접하게 자주 쓰게 되는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와 그리고 문자열은 많이 살펴봤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문자열에 대한 내용들을 그 조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내용들이 더 추가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보고 그리고 이제 컬렉션즈 모듈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10강에서 10장에서 그죠? 뭐 세트나 그리고 뭐죠? 리스트 이런 거 우리 배울 때 제가 자바에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어레이 리스트와 벡터 뭐 이런 것들이 리스트와 유사하다. 그리고 또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맵이랑 좀 비슷하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컬렉션즈 모듈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파이썬에서 이제 이러한 컬렉션 이런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을 이제 좀 쉽게 쓸 수 있게끔 모아놓은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스택도 여기에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딕셔너리하고 문자열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컬렉션즈 모드를 보면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다룰 수 있는 자료 구조, 즉 클래스를 빼고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딕셔너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딕셔너리는 여러분들 딱 들어봐도 영어 단어가 사전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딕셔너리는 사전이라는 의미다. 사전. 우리가 뭐 영한 사전이 될 수 있고 국어 사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전들이 많죠.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는 이렇게 영어 사전이 상당히 굵고 뭐 어떤 사람들은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뭐 그 페이지를 씹어 먹는다 그러죠. 뭐 아무튼 그렇게 다 외우고 씹어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그런 사전의 의미이고 그리고 사전에는 아시다시피 단어와 단어의 설명이 저장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파이썬의 딕셔너리는 키와 값 이게 바로 이제 맵이라는 자바에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맵이라는 자료 구조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맵이라는 구조랑 비슷하구나라고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 되면. 그래서 키와 값의 쌍으로 저장할 수 있는 객체를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키 있죠. 키를 이용해서 우리는 값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키가 김, 박, 리 이렇게 이제 문자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개념인데 뭐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김이 들어가고 여기에 박이 들어가고 리가 들어가고 여기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가면 이것도 객체입니다. 객체 맞잖아요. 문자열.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객체입니다. 스트링이네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문자 이것도 뭐라고 합니까? 뭐 객체의 주소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map.entry다라고 칭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는 키 값이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세트와 같이 중복되면 안 돼요. 그리고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아울러 해시가 가능해야 돼요. 해시 테이블처럼 해싱이 가능해야지. 그러면 얘는 해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값이 변하면 안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 값을 던져주고 우리가 이 값을 찾는 형태 아시겠죠? 그리고 이 키 값을 통해서 이렇게 값을 찾고 나중에는 이 키를 우리가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set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터레이터라는 반복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값을 이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 비슷한 자료 그렇게 다루는 형태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봅니다. 자, 딕셔너리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자, 딕셔너리는 키는 중복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아이디하고 뭐 비밀번호. 아이디는 중복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키값. 키값은 중복되면 안 되지만은 아이디 값은 중복되면 안 되지만은 어 비밀번호는 각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웬만하면 그런데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비밀번호 아이디는 절대로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뭐 중복 검사라는 게 왜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효성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DB에 저장할 때도 이 아이디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얘가 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키는 해시 가능한 객체이어야 하고 중복되는 값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학번도 있고요. 그죠? 학번은 그 개인한테, 학생한테 주어진 고유의 키다, 그죠? 예, 학번은. 근데 학번이 다르다고 해서 학번은 다른 값이지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와 같이 그러한 자료 구조의 형태가 바로 딕셔너리, 타운에서는 맵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그러한 개념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똑같죠? 뭐, 그냥, 딕셔너리는 중괄호, 요거, 그죠? 중괄호 안에다가, 요렇게, 키와 콜론하고 값, 키와 콜론하고 값, 이런 형태로 키 값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딸려 있는 값, 즉 해시 가능한 주소를 알고 있고 서로 간의 주소를 다 이렇게 있는데 연결체죠, 두 개가. 연결체니까 정말. 그래서 키와 값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목은 키와 값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중괄호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중괄호 쓰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리스트입니까? 리스트는 이거죠. 대괄호. 튜플입니까? 아니죠. 튜플은 소괄호를 썼어요. 또 뭐 있었어요? 그렇죠. 세트가 있었어요. 세트도 이걸 쓰는데 이 빈 세트를 만들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세트를 이렇게 빈 세트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왜? 이거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는 딕셔너리를 나타내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세트는 빈 세트를 만들 때 세트 함수 내장 함수를 사용했었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딕셔너리 생성 값은 어떤 객체이든지 가능하지만 키는 변경 불가능한 객체여야 한다. 왜? 해싱이 가능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변경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객체는 값은 뭐 어떠한 객체가 들어오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키는 변경 불가능한 객체여야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값이 변경이 키 값이 변경이 돼 버리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느낌적으로도 알겠네요. 키에는 리스트 값은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변경 불가능한 객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문자열이나 숫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키 값이 변경이 되지 않는 immutable object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딕셔너리에서 키가 변경 가능하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찾을 거예요? 만약에 1이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다가 다시 우리가 뭐 1, 2라고 이렇게 숫자값 줬다가 뭐 이거를 마치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뭐 튜플 형태로 갖다 넣었다. 그럼 어떻게 찾을 건데 누가 바꿨는지 알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키 값이 되고요. 정수 값이죠. 자, 그리고 스트링 값으로, 문자열 값으로 이렇게 값을 주어놓는 두 개의 키와 값을 가지는 딕셔너리를 생성하죠. 맞나요? 예. 자, 각 항목은 말씀드린 바대로 키, 콜론, 값의 형태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 항목의 키는 1이고 값은 애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의 키는 2고 그리고 값은 바나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키의 자료형은 혼합되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정수가 와도 되고 여기에 스트링이 와도 되는데 현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리스트를 설명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형으로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업에서는 그냥 키값도 키값을 이렇게 우리가 정했다면 동일한 타입으로 이렇게 정해 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 얘도 역시 순서를 유지하지 않지만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지만이 코드 짰기도 수월하고 어떠한 상품 관리 특히 뭐 주소록을 만약에 만들어 본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사람들이 이름이 있고 연락처가 이렇게 쭉 있다가 그리고 여기에 뭐 또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만약에 사람 이름이 문자열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 아니면 여기 이제 정수가 이제 들어오면 되겠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값, 여기에서는 키 값을 이제 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1, 2, 3, 4, 5 가다가 갑자기 스트링 값이 들어가 있으면 문자열 값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반복할 때 그리고 접근할 때 찾을 때 굉장히 좀 곤란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무언가 만들 때는 이렇게 키 값은 다른 자료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은 이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혼합되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권장하지는 아니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딕셔너리로 저장해 보면 다음과 같을 거다. 자, 컨택트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저장 기호가 없네요. 아, 참. 자, 이꼴 이렇게 해줘야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컨택트에다가 자, 김이라는 이렇게 전부 다 키 값이 문자열이고 값도 문자열이에요.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프린트해서 컨택트하고 때 출력을 해보면 이러한 딕셔너리 형태가 나온다. 그죠? 그리고 공백 딕셔너리는 말 그대로 요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괄호는 수학에서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였었죠. 우리가 배웠죠. 그러나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집합보다는
딕셔너리가 훨씬 더 사용 빈도수가 높습니다. 알겠죠? 예, 적용되는 코드가 많죠. 그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 중괄호를 이렇게 딱 선언한 것은 공백 딕셔너리를 만들고 나타내는 거고, 공백 집합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set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set는 빈 set를 나타낼 때 우리가 set 함수, 내장 함수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죠? 이용을 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또 팝을 해서 빼서 뭐 우리가 다 이렇게 빼면 얘는 set는 빈 공백이라면 이런 형태로 나왔었다. 그죠? 예,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앞장을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항목의, 딕셔너리 항목에 접근을 하는 방법을 보죠. 딕셔너리에서 항목을 꺼낼 때는 항목의 키를 사용하면 된다. 키를 리스트, 대괄호 안에 지정을 하든지, 즉 다시 말해서 인덱싱처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얘는 인덱스가 없어요. 인덱스가 없는데 이 대괄호를 쓰는 이유는 대괄호 안에 우리가 키 값을 넣어주면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마치 인덱싱을 하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리고 아니면 get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get은 무엇을 얻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get 메서드 안에다가 우리가 키 값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연락처에 김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 그죠? 딕셔너리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쭉 찍어 보니까 자, 어땠어요? 컨택츠라는 여기 또 이거 빠졌네요. 나 진짜. 그죠? 얘 자꾸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딕셔너리를 만들었다면 자,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자, 컨택트 옆에 자, 인덱스 모양처럼 대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김이라고 쳐도 결과는 뭐예요? 5678 김이 5678 맞죠? 그죠? 5678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컨택츠에서 get 여기 앞에 프린트입니다. 역시 해주고요. 자, 요렇게 김 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키 값으로 값을 찾는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뭐라고요? 딕셔너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키가 만약에 딕셔너리에 없으면 키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get 메서드를 사용했을 때 키가 없으면 none을 반환을 합니다. 알겠죠? 키가 없을 때 디폴트 값으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get의 두 번째 인수로 디폴트 값을 전달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넘버에다가 내가 get 해가지고 이제 이 리턴 되는 이 값을 내가 얻으려고 해. 그런데 자 여기에서 get 했는데 최라는 놈은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는데 내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최라고 그냥 일부러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디폴트 인수 값으로 전달을 하면 그냥 여기에 전달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키가 딕셔너리에 있는지 알려면 당연히 우리 또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역시 프린트에서 김 in context라고 해서 딕셔너리 안에 김이라는 키가 있니라고 물어보니까 true라고 김 있잖아요. 그죠? 김 있으니까 true를 이렇게 리턴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항목 추가하기가 나오는데요. 자, 딕셔너리도
변경 가능한 컨테이너이다. 뭐, 왜 이런 컨테이너라는 단어를 쓸까요? 객체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이놈은 키하고 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값을, 객체의 값을 포함하고 있으니, 그냥, 객체라고도 해도 돼요. 객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이제 이 두 개를 포함하고, 다른 것과 달리 두 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칭을 해도, 뭐, 그냥 무방하죠. 컨테이너가 뭡니까?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있으면 뭐 물건도 있고 뭐 여기 옷장도 있고 여기 TV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딕셔너리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우리는 삭제를 할 수도 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지 뭐 딱 한번 뭐 상수처럼 딱 정해 놓으면 그거는 자료 구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락처 딕셔너리에 새로운 연락처를 등록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컨택트하고 최라는 놈 없어요. 그죠? 없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니까 최가 여기에 나타나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추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추가를 했다면 삭제를 또 할 줄 아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항목을 역시 팝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우리는 삭제할 수가 있다. 팝이라는 메서드는 주어진 키에 해당하는 항목을 삭제하고 항목의 값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을 팝을 했어요.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하고 나니까 얘가 출력 결과가 value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찍어봤어요. 맵을 찍어보니까 키와 value의 값이 같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둘이는 연결이 되어 있다. 한 세트로 잡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키와 value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합쳐서 우리는 map.entry다. 엔트리 이렇게 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팝을 이용을 하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우리가 팝 안에다가 이렇게 삭제하고자 하는 키를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항목 삭제. 또 두 번째 방법은 딜. 이거 앞에서도 한번 등장했었다. 그죠? 딜 키워드를 이용을 해도 된다. 딜리트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컨텍츠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딜 해서 컨텍츠 해서 김 하도 똑같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딜 키워드가 그렇게 쓰여진다라는 거 이미 앞서서 확인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의 모든 항목을 삭제하려면 우리가 세트에서도 봤듯이 클리어 메서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항목 순회하기. 항목을 이제 탐색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딕셔너리에 저장된 항목을 순차적으로 순회, 탐색하려면 for loop를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squares라는 딕셔너리 객체네요. 그죠? 코리아에는 80, 매스에는 90, 잉글리시에서는 80. 아, 이거는 뭐 점수겠네요. 그죠? 그래서 돌면서 자, 여기에 지금 아이템즈라고 이렇게 메서드가 나왔어요. 원래 여기에 squares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스코어즈 점 해서 맵이 아니죠. 딕셔너리의 아이템즈 메서드는요. 키와 밸류의 값을 같이 출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템즈 아시겠죠? 그래서 키와 값을 함께 출력하기 위해서 아이템즈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키, 밸류, 키,
밸류, 밸류, 키 밸류. 그죠? 예, 요렇게. 그래서 위에 코드에서 for item in squares를 사용하면 요렇게만 하고 아이템자 주잖아요. 그러면 키만 나와요. 키만. 그런데 아이템즈 메서드를 쓰면서 바로 요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알겠죠? 근데 키만 출력해주는 또 메서드도 있고요. 또 값만 또 출력해주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키만 출력되므로 아이템즈 메서드를 사용하여 키와 값을 함께 지금 출력하도록 이거는 변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 값만 보고 싶다면 그냥 아이템즈를 빼면 돼요. 알겠죠? 예. 자, 이렇게 항목을 한번 봤고요. 순위하는 방법을 봤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죠. 안 봐도 뻔하죠. 프린트에서 스퀘어즈, 스퀘어즈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보니까 세제곱이네, 아니 제곱이다, 그죠? 5, 25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키와 밸류가 둘 다 정수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1이 스퀘어에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true죠. 1이 있잖아. 그리고 나서 2 not in 하니까 야 이건 없어야 true를 리턴하니까 여기 2가 없죠. 그래서 true가 나온 거예요. 뭐 이거는 너무 지금까지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죠, 그죠? 단지 그 대상이 리스트나 셋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리스트에서 리스트 함축이라는 개념 배웠죠, 그죠? 리스트 컴프리hension, 그죠? 상당히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어주면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였다, 그죠?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도 함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 함축, 딕셔너리 컴프리hens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아주 간결한 방법이다. 리스트 함축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딕셔너리 함축은 이 대괄호 안에서 키와 밸류와 그리고 포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아래는 0에서 5까지의 정수로부터 3제곱, 트리플 제곱을 이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인데, 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에이, 이거는 값이잖아요. 그죠? 출력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x가 이 값이 여기서 이제 루프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0에서부터 5까지니까 자, x가 0일 때는 출력식이 요렇더라라고 해서 0에 세제곱을 했는데 0은 세제곱 해봐야 그대로죠. 그 다음에 1을 또 세제곱해도 그만이고요. 1이고요. 그리고 2를 세제곱을 하니까 8이 맞죠. 3을 세제곱하니까 27. 이렇게 우리가 입력식, 출력식, 그리고 반복문, 그리고 여기에 조건문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맞나요? 예,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한 줄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딕셔너리 함축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정렬이 나오는데요. 정렬은, 뭐, 많이 했죠, 그죠? 파이썬 딕셔너리는 근본적으로 요소들을 특정 순서대로 저장하지 않는다. 왜? 인덱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정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정렬된 순서로 딕셔너리를 생성하더라도 세트도 똑같았어요. 그죠? 최종 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딕에다가 백, 1, 북, 5 뭐 이런 형태로 쭉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 값은 문자열 값,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값의 타입은 정수의 값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프린트해서 찍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코인부터 나온다.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뭐 알파벳 순서의 위치에 따라서 바뀐 것도 없고 그냥
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자기 꼴리는 대로 이렇게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위에 딕셔너리를 리스트로 변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프린트해서 리스트 타입으로 해서 딕셔너리, 딕이라는 이 딕셔너리 변수를 갖다 넣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키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순서를 찍어 보니까 코인즈, 펜즈, 바틀즈, 북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더라.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순서를 유지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딕셔너리의 키를 만약에 키를 우리가 정렬을 하고 싶어. 키를 정렬을 하면 키만 알면 값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키를 정렬하고 싶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파이썬의 내장 함수인 sorted 우리 많이 썼다 그죠? 예, sorted 새로운 정렬되는 리스트를 얘는 리턴을 해줬죠. 그래서 sorted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sorted 함수는 딕셔너리 객체를 받아서 정렬된 키들의 리스트를 반환을 한다. 그래서 sorted 하니까 이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예, sorted. 자, 그 다음에 만약 딕셔너리의 값을 정렬하고 싶다면 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values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도 돼요. sorted해서 딕에 values라는 이건 딕셔너리에 값 정렬하는 메서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values를 넣으니까 여기에 1, 2, 3, 4, 5, 7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될 겁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아마 딕셔너리 끝인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죠. 만약 딕셔너리의 값에 따라서 키들을 정렬하고 싶다면, sorted 함수의 요소들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키를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1, 2, 3, 4, 5의 값으로 내가 정렬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값들은 키는 정렬이 되면 값이 알아서 따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밸류의 값을 정렬을 하면 키 값하고 이렇게 이제 매핑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소팅이 되어 버리면 그걸 이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자 sorted 하고 딕을 주고요. 그죠? 기본 딕셔너리 객체를 주고 키 값을 우리가 dic 점 언더바 언더바 get item 언더바 언더바라는 이러한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딕셔너리에 선언되어 있는 이러한 키를 지정을 해주면 자, 이 딕에 있는 get 아이템을 통해서 이 아이템의 순서에 따라서 뭐 sorted 된 키 값도 동일하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빼기 1번이었나요? 볼까요? 빼기 1번 맞네요. 그죠? 야, 요렇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더라. 뭘 위해서? 언더바 언더바 get item 언더바 언더바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예, 정렬을 하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함수, 뭐, 앞에서 잠깐 봤는데, 자, 이런 경우에요. 자, 키만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키즈 함수를 사용을 한다. 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키가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된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프린트해서 컨트리 뭐 컨트리라는 놈이 어디 있겠죠, 그죠? 컨트리 코드에 있는 점 해서 키즈라는 메서드를 딱 사용을 하니까 얘는 딕셔너리의 키만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딕트 키즈는 기본값으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키즈 메서드를 쓰게 되면 이 딕셔너리의 키들의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에 뭐 나타내고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출력하면 이 키즈라는 메서드가 요거를 그대로 출력을 해 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values 함수를 앞에서도 봤죠. 그죠? 그래서 values 함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country code가 German이라는 값을 딕셔너리에다가 이거는 추가하는 코드죠. 그죠? 추가를 하면서 print country code 해서 찍어 봤어요. 출력 결과를 보니까 America, Korea, China, Japan, German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값만 내가 출력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컨트리 코드에다가 values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면 역시 dict values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이걸 찍어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값들이 1, 82, 86, 81, 49가 이렇게 찍힌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게 바로 딕셔너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각종 함수가 조금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더 적어도 되지만은 실습을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족족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코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딕셔너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실습 시간에 딕셔너리를 가지고 한번 쭉 우리가 슬라이드 장표를 통해서 했던 거 한번 쭉 연습을 코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